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이야기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고 드시는 그 음식이 60세 넘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0대 이후 특정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실려온 분들이 무려 67%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그 음식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음식만 안 드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그때 정말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 음식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칼륨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이 빠져서 부드러운 거 찾다 보니 바나나가 최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가 정말 좋은 과일인 건 맞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젊으실 때는 정말 훌륭한 과일이에요. 하지만요, 60세 넘어서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들은 바나나를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그 많은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김호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이신데 건강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니 응급실 가셨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대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바나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뇨제 성분 들어간 약 드시는 분들이요. 이뇨제는 칼륨 배출을 방해하거든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이 몸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약 중에서도 신장에 부담 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시고 특별한 약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하루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그럼 바나나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과일 찾으신다면 배도 좋고 복숭아도 좋습니다. 특히 배는 수분도 많고 칼륨 부담도 적어서 60대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러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드시면 칼륨 섭취를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메모하세요. 두 번째 음식 홍삼. 여러분 홍삼 드시죠? 특히 명절 때 자식들이 사다 주면 건강에 좋다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냉장고에 홍삼 농축액이 항상 있었죠. 홍삼은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면역력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홍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면역세포 활성도가 평균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0세 넘어서 혈압 높으신 분들이 홍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혈압을 올리거든요. 물론 소량은 괜찮아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다 섭취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내과 박오호 교수님이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65세 여성분이 건강해지고 싶다고 홍삼 농축액을 하루에 3포씩 드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 오셨는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130 정도였는데 말이죠. 특히 이런 분들은 홍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요. 홍삼이 이런 약들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최소 2주 전부터는 홍삼 드시지 마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홍삼을 커피나 녹차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홍삼도 각성 효과가 있고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홍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을 줄이세요. 하루 1포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셋째, 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나 녹차 말고요. 그리고 홍삼 대신 다른 걸 드시고 싶으시다면 도라지나 더덕을 추천드립니다. 도라지도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에 좋고 혈압에는 부담이 적거든요. 도라지청 만들어서 물에 타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시금치. 여러분 시금치 많이 드시죠? 뽀빠이도 먹는 시금치인데 당연히 좋지 하시면서 된장국에도 넣고 나물로도 해 드시고 심지어 아침 스무디에도 넣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시금치는 정말 영양 만점 채소입니다. 철분도 많고 엽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K도 많아서 뼈 건강에 좋고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젊으실 때는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그런데요, 60세 넘어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결석, 경험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옥살산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수상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바로 신장결석의 주범이에요. 한번 신장결석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출산보다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신장내과 이호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60대 이후 신장결석 환자의 약 40%가 시금치를 과다 섭취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를 날것으로 드시거나 매일 드시는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시금치랑 두부를 같이 먹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어 드시거나 시금치나물이랑 두부조림 같이 드시거나 이거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두부에는 칼슘이 엄청 많거든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바로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네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아침마다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듬뿍 넣어서 한 달 넘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응급실 가셨대요. 신장결석이었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이요. 골다공증 약에는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시금치까지 드시면 결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통풍 있으신 분들도 시금치 조심하세요. 시금치에 퓨린 성분도 많거든요.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꼭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옥살산이 70% 이상 빠져나갑니다. 둘째, 데친 물은 버리세요. 그 물에 옥살산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셋째,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세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금치 먹을 때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옥살산의 흡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면 결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 드시고 싶으시면 상추나 깻잎을 추천드립니다. 상추도 칼슘 많고 옥살산은 적어서 60대 이후에 안전한 채소예요. 깻잎도 철분 많고 영양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 정말 많이 드시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거죠. 저도 토마토 좋아합니다. 새콤달콤하고 맛있잖아요. 토마토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비타민 C도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6%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60세 넘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산성식품이거든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토마토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건강에 좋다니까 아침마다 토마토 하나씩 먹어요 하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에 산성식품을 먹으면 위벽이 손상되고 속이 쓰리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소화기내과 최오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약 30%가 토마토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토마토를 우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토마토 우유, 토마토 요거트 같은 거 만들어 드시는 분들. 이것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의 산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약 드시는 분들, 특히 제산제 드시는 분들이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인데 토마토는 위산을 늘리잖아요. 서로 반대로 작용하니까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솔라닌 성분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후에 드세요. 둘째,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는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볶음이나 토마토 스튜 같은 걸로 드시면 좋아요. 셋째,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토마토 먹을 때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 볶을 때 올리브 오일 두르고 볶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꿀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단맛도 나고 위 점막 보호에도 좋아요. 토마토가 부담되시면 당근을 추천드립니다. 당근도 베타카로틴 풍부하고 위장에 자극이 적어서 60대 이후에 안전합니다. 당근 주스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 청국장.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시죠?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청국장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구수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청국장은 정말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풍부해서 혈전 예방에 효과적이고 유산균도 많아서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청국장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장내 유익균이 평균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60세 넘어서 통풍 있으신 분들이나 고혈압 심하신 분들은 청국장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국장에 퓨린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염분도 높습니다. 퓨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되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발가락에 바늘 1000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류마티스내과 정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통풍 환자의 약 60%가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경우에 통풍 발작 빈도가 2배 이상 높았대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청국장을 밥이랑 같이 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청국장 맛있어서 밥 2공기 뚝딱이야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청국장에는 퓨린도 많지만 나트륨도 엄청 많거든요. 한 그릇에 나트륨이 1000mg 넘게 들어 있어요. 여기에 밥까지 많이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통풍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 약하신 분들이요. 청국장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부담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청국장의 비타민 K가 항응고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청국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통풍이나 고혈압이 없으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청국장 먹을 때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첫째, 물에 한번 헹구세요. 그러면 나트륨이 30% 정도 빠져나갑니다. 둘째, 채소를 많이 넣어 드세요. 호박, 양배추, 버섯 같은 거 듬뿍 넣으면 퓨린 농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대신 다른 발효식품 드시고 싶으시면 김치를 추천드립니다. 김치도 유산균 풍부하고 퓨린은 적어서 안전합니다. 특히 물김치는 나트륨도 적고 수분도 많아서 60대 이후에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바나나. 신장 기능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조심하세요.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고 물에 담갔다 드세요. 둘째, 홍삼. 혈압 높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 금물입니다. 하루 1포면 충분하고 커피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셋째, 시금치. 신장결석 조심하세요. 꼭 데쳐서 드시고 두부랑 같이 먹지 마세요. 레몬즙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토마토. 위장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청국장. 통풍,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물에 헹궈서 채소 많이 넣어 드세요. 이 5가지 음식 건강하다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똑똑하게 드셔야 해요.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땐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팔아서 건강을 사려고 한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말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도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